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2021 공채 미리 보기 시간을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어느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취준생이 선호하는 기업 리스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무작정 지원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 가려서 이쪽 시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 이 상황을 보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 어느 산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합격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뭐 지원 동기, 향후 포부 이런 데서 녹여서 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걸 얘기를 해주자. 뭐냐면 산업별 현황 그리고 전망 이것에 따라서 채용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공계 중심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제조업 중에서 선호하는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여기가 속해 있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시장, 산업을 분석해 주면 어떨까? 이것을 얘기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2부에서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지원하는 데들 또는 선호하는 데들이 서비스 업종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들 보니까 1, 2, 3순위 보니까 뭐 CJ 제일제당, 뭐 E&M, 이마트, 항공사,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정보 서비스 업체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가 속한 식음료, 정보 서비스 그리고 항공사, 유통 이 산업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산업별로 나눠보니까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채용을 쌤께서는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예, 많이들 예상하겠지만 채용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2019년보다는 안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2020년, 작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채용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취준생 관점에서 보면 채용의 폭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취준생이 적체되어 있는 그 폭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요 두 개를 보면 올해 채용의 규모는 그리고 채용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시장과 산업 전망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될지 채용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산업과 기업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 어떤 것이 있는지도 먼저 알려주시죠. 예, 여기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 환경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변화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인 경우에는 거시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웠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기업마다 산업마다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사실은 웃음을 참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화랑을 맞고 있어서 그래서 2021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의 요인이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새로운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죠. 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변화이고요. 내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 코로나 상황 또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대책,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산업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대책을 보면 가장 큰 그 대응이 보면 긴축 경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긴축 경영의 핵심은 사람을 좀 조이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밝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이쪽 분야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해서 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원을 어떤 쪽에 포커스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물론 웃는 기업도 말씀처럼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채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예. 올해 경제 상황은 조금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2019년의 상황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그러면 2020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2020년은 도대체 어땠길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20년은 일단 코로나19 유행으로 내수 수출 다 어려웠었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운수, 숙박, 음식점업 여기 피해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는 수출 비중이 크고 그리고 전후방 연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의 타격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통신 장비, 전자부품 분야가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언택 특수를 누린 반도체 타격 여기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수주하고 생산 요 사이 그 시차가 굉장히 큰 선박 산업 같은 데 있죠. 거기는 그나마 다행히도 이 타격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타격 큰 데들 대부분 이제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기업이 위기 관리 체제를 가동을 해서 그래도 수익은 2019년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다행히도 작년에. 근데 이제 매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격이 가장 심했던 데가 정유. 네. 정유 굉장히 심했었고요. 운송 장비, 1차 금속, 그리고 도소매업은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희비가 교차된다고 했죠. 네. 오히려 매출이 증가된 데들도 있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의약품, 그리고 식료품 여기는 매출이 오히려 커졌고요. 일단 2021년 상황과 전망은 제가 하나로 묶어서 전달해주면 크게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회복 시기나 회복의 강도, 정도는 각 산업별 또는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산업별로 좀 표정이 많이 좀 극명하게 나뉘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로 전망을 좀 따로따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별 전망을 알아볼 텐데 글쎄요. 어떤 산업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우선 반도체 얘기부터 해보죠. 네. 반도체 조금 괜찮았던 분야인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매출이 2020년 대비 13.8%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그 각종 연구소마다 숫자를 좀 달리하고는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 정도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년 연속 증가예요. 이 매출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22.4%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도 22.1%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1년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2021년에는 그럼 상승세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 또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 이슈들은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적어놓고 이것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리고 지원 분야를 선택할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것이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일까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택트 소비 이게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언택트 소비라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언택트 소비가 고착화 이미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자기기나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 이 시대, 이 시점이 굉장히 이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5G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는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었어요.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도 굉장히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환경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본격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매출액은, 반도체의 매출액은 커질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지만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형 그 대량으로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웨이, 이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이것이 타격이 이제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부품이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부품이라는 곳의 입장에서 보면 주요 고객처, 큰 고객처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의 수출 금지 또는 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표준, 기술 표준을 달리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표준이 달라져서 투자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중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수요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영역은 그 모바일 관점에서, 모바일 영역에서는 이게 회복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돼서야 완전히 2019년 정도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트북과 PC 분야에서는 요거는 이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죠. 네. 언택트의 영향,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래서 2021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2019년 수준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서버 쪽에도 우리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형 서버는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구축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본격화를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비대면 사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온라인 교육 이런 데들 있죠. 그것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우리 메모리 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을 한번 봅시다. 비메모리, 우리가 한국 그 반도체 시장이 그 산업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조금 약체였었어요. 상대적으로 메모리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쪽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일단 비메모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메모리 그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비메모리는요, 처음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조립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계를 주로 하는 데를 팹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곳, 여기는 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 위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1차 고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히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 자동차의 상용화,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지 센서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수요가 급속도로 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와, 이렇게 기회 위험 요인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 네. 주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 사람이 꽤 많아요. 많죠.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반도체 메모리들. 재택근무용으로 사서 대부분 게임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수요 그 판매들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듭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채용에도 당연히 좀 당연하죠.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요? 예, 당연하죠. 예, 채용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파운드리 위주의 반도체 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 관련 직무, 그러니까 생산 관리라든가 생산 기술 이쪽 관련된 직무들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나 생산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공장을 M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더라고요. M15, M16 이게 청주하고 이천 쪽에 공장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생산 공장에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직무들은 굉장히 희망을 걸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 시장과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전체 채용의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대기업,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후방 산업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그리고 원재료 등 이것을 생산하는 전후방 산업도 같이 관심을 가져라. 예를 들어서 SK 머티리얼스, SK 실트론 이런 데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들 굉장히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면접 후에 피드백을 직접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채널, 유튜브도 운영하고 SK 커리어스라는 그런 공식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정말 직무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그 지원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널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네. 유용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도 채용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좀 어떤 산업 쪽으로 살펴볼까요? 예, 요거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산업 이쪽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휴대폰, 휴대폰 작년에 산업 굉장히 좀 예,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활약을 했는데 네. 의외로 네. 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산업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예, 좀 살펴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글로벌 출하량이 약 8에서 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것이 마냥 희망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 2020년에 약 10% 감소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에 10% 감소를 했고 올해 8에서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겨우겨우 2019년 정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의외로 2017년에서 20년 계속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휴대폰 산업이. 그렇군요. 의외죠. 네. 이게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보통 보면 수익성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2020년, 21년 올해에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도 역시 수익성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모델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신규 모델 많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프로모션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돈을 쏟아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남는 수익은 그닥 많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예, 진짜 비싸잖아요. 솔직히 너무 현대사는 비싸요. 너무 갈수록 비싸지는 것 같아요. 예, 컴퓨터 값보다 더 비싸요. 네. 근데도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게 참 예,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제품이 이만큼 좋아요라는 것을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거기에 돈을 쏟아 부었죠. 야. 그리고 인력도 쏟아붓고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닥 크지는 않았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휴대폰 시장을 볼 때 산업을 볼 때 관심 가져야 될 이슈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폼 팩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폼 네. 팩터. 이게 뭐냐면 그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다양한 모양의 핸드폰이 많았잖아요. 막 이렇게 가로 본능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 아주 예전에 예,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부분 모양이 똑같죠. 비슷해졌죠. 네모네졌어요. 네. 예, 네모내졌죠. 직사각형. 예. 근데 이게 다시 다양한 형태, 오. 예, 다양한 기능 형태를 가지고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폼팩터 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2020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예, 성장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갤럭시 S 신규 시리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양한 가격의 폴더블 폰, 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가격을 저렴한 것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LG전자 요즘에 티저 영상 많이 돌고 있던데요. CES에서 이게 네, 출품한 롤러블 폰. 그렇죠. 롤러블 폰. 뭐 어떤 데서는 상소문 폰이라고도 얘기하고 두루마리 폰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MC 사업부가 LG전자가 좀 안타까웠었어요. 23분기 연속 적자였었어요. 예. 근데 이거 롤러블 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출시를 했어요.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가격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살 맞습니다. 것인가. 그리고 내구성, 이렇게 롤러블 폰이면 이게 탄탄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규격화되지 않은 크기의 폰, 이거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UX, UI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또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시장, 화웨이의 제재. 이 화웨이가 그 출하량의 변화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2019년에는요, 2억 4천만 대를 출시를 했어요. 네. 여기가. 그런데 작년에 1억 9천만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마켓 쉐어가 15% 정도가 돼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는 마켓 쉐어 4%. 그러니까 4천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작년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제재는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작년까지 버틸 수 있었어. 왜냐하면 화웨이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을 대비해서 칩셋을 비축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네. 올해는 소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는 4천만 대밖에 생산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그러네요. 매우 심화가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요거 삼성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네. 어쨌든 화웨이의 제재, 이것도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이슈는 5폰 전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다. 뭐냐면 네. 5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19년은 1,500만 대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 5천만 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와. 올해는 4억 대로 급격히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2019년보다는 조금 못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아직 제 스마트폰 5G 사용 못 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사실 그 요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이제 할인이 좀 된다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저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아마 대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관련한 산업에서 어떤 예. 직무들이 조금 활발하게 채용이 이루어질까요? 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직무 여기서도 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폭은 아닐 거고요. 소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추진할 거예요.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직무가 뭐가 있죠? 마케팅, 영업 이 직무들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안타깝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약 70% 정도를 인턴으로 먼저 뽑아서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LG 휴대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직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턴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